배부른 혈당 관리 3단계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. 무엇일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배부른 혈당 관리법. 혈당 낮추고 면역력 높이는 아연을 먹어라. 아연? 아니 이게 아연이 무슨 혈당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? 우리가 이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 인슐린을 꼽잖아요. 아시죠? 네, 이 인슐린의 합성과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 바로 아연이거든요. 실제 24년간 8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적한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은 제2형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당뇨 환자한테 아연 섭취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아연이 면역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.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당뇨병이 있으면 아연 흡수율 자체도 낮고 또 소변을 통해서 아연 배출량도 많아집니다. 그래서 혈당과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아연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연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혈당 관리도 되면서 면역력에 중요한 아연도 챙길 수 있는 뭐 다른 식품 같은 거는 없습니까? 있습니다. 혈당과 면역 관리에 중요한 아연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그 식품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. 흑염소라. 제가 운동할 때 단백질 많다고 보양식으로는 많이 먹어봤는데 흑염소에 이 아연이 많은 거예요, 그럼? 네, 많습니다. 흑염소에는요, 인슐린이 잘 분비되도록 돕는 이 필수 미네랄 아연이 풍부한데요. 실제로 육류별 아연 함량을 비교해보면요, 돼지고기는 100g당 아연이 1.8mg, 소고기는 2.97mg인데 비해서 흑염소는 무려요 4.9mg의 아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아연이 혈당 관리에도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흑염소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? 네, 도움이 됩니다. 이 흑염소에는 인슐린 기능 유지에 필수인 아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혈당과 혈관 관리에 중요한 또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. 아라키돈산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TV 광고에서 헐크 같은 임꺽정 같은 남자가 아라키돈산 이랬었어요. 그게 너무 신기한 말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.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? 네, 이 아라키돈산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이기도 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아라키돈산과 당뇨병의 연관성을 연구한 실험도 있는데요. 이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아라키돈산을 공급했더니 혈당 수치가 10% 감소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감소된 혈당 수치가 2주 동안 유지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당뇨에 걸린 돼지가 비당뇨인 돼지에 비해서 체내 아라키돈산 수치가 약 32배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당뇨병이 없는 중년 남성 2천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46% 낮았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근데 아까 그 선생님들이 그 혈당이 높으면 면역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혹시 이 면역력에 그 흑염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라키돈산은요, 면역력에도 중요한 영양소거든요. 우리가 아라키돈산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리폭신이라는 항염증 물질로 대사가 되는데요. 이 리폭신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요. 또 암 저격수라고 하는데 NK세포가 있죠. 이 세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건강한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130일 동안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을 하게 한 후에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고아라키돈산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저아라키돈산 식품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면역화 후에 증식이 약 4배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저도 그 아라키돈산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혈당의 면역까지 도움되는 게 이렇게 많은 영양소인지 사실 몰랐습니다. 근데 아라키돈산은 그럼 흑염소에만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인 겁니까? 예, 그건 아니고요. 이 아라키돈산이 좀 말이 어렵지만 이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. 그래서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.
여러 종류의 육류식품 중 특히 흑염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육류별 아라키돈산 함량을 비교해 보면요, 100g당 소고기는 0.7mg, 돼지고기는 1.3mg인데 반해서요, 흑염소는요 무려 3.1mg으로요. 아라키돈산의 섭취를 해서 육류를 선택한다. 그러면 흑염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겁니다. 정말 그 어릴 때 골골한 애들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고 흑염소 한 마리 구워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 하셨던 이유가 딱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흑염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된 식품인데요. 이 흑염소는 사실 우리나라 토종 염소입니다. 자, 다른 초식 동물들은 이제 보통 부드러운 건초나 풀을 섭취하는 반면에 이 흑염소는 거친 나무 껍질이나 솔잎 등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강하고요. 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약용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.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고양육이라고 해서 이 흑염소가 기운을 끌어올려주고요.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온몸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흑염소가 우리나라 토종 염소인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. 네, 그러면 이 동의보감에 기록될 정도면 조상님들이 정말 많이 드셨겠는데요? 네, 맞습니다. 이 흑염소는 오랜 시간 약재로 활용된 귀한 식재료인데요. 뿔에서부터 고기, 내장, 뼈, 껍질, 심지어는 분변까지 안 쓰는 부위가 없는 아주 귀한 식재료로요. 이 과거 왕실의 보양식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. 특히 이 조선시대 숙종과 장희빈이 사랑한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. 네, 숙종은 빈번한 기침에 또 하지 관절통으로 밤에 잠을 설쳐서요. 이 기력이 자주 떨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이 흑염소를 보양식으로 즐겨 먹은 덕분인지 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데 비해서 숙종은요 무려 60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. 네, 여기에다가요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흑염소를 추천할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고혈당은요 신장의 모세혈관을 망가뜨려서 신장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근데 흑염소의 아라키돈산 성분은요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순환에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동물 실험의 결과요 아라키돈산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모세혈관이 유의미하게 확장된 것이 관찰되었고요. 뿐만 아니라 아라키돈산을 섭취했을 때 만성염증으로 인한 신장 손상 억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. 당뇨 환자분들은 또 신장 합병증 때문에 늘 걱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. 네, 그리고 또 이 한의학에서는 이 흑염소를 보신식품으로 보는데요. 이때 보신의 신자가 몬신자가 아니라 신장입니다.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을 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. 이 신장은 혈액의 노폐물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 포도당을 재흡수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. 그래서 혈당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또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또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. 이런 흑염소가 신장 기능을 증진해서 혈관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. 아라키돈산이 이렇게 많은 몸의 여러 기관들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. 그래서 예전엔 몸에 좋은 거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남편 해줘야지, 아들 해줘야지 이러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를 좀 챙겨야겠습니다. 이 흑염소를 중년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. 바로 흑염소의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 때문입니다. 흑염소에는 젊은 비타민으로도 불리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.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저격수 역할을 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노화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흑염소와 양고기의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양고기의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은 0.48인데 비해서 흑염소의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은 12.11로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러고 보면 흑염소가 남자한테도 좋지만 여성한테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점이 또 있을까요? 그러고 보면 흑염소가 남자한테도 좋지만 여성한테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점이 또 있을까요? 네, 사실 흑염소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요. 이 중년 여성분들에게 많이 권유하는 식품입니다. 그 이유는 이 중년 여성분들이 자주 겪는 냉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. 이 냉증이 지속되면 이 차가운 기운이 몸에 쌓여서 뭉쳐지게 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냉적이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.
특히 이 냉적으로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은요, 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더욱더 저하되고요. 또 각종 갱년기 증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. 이때 성질이 따뜻한 식품인 이 흑염소를 섭취하면 몸속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주고요. 또 장기를 따뜻하게 보호해서 냉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한방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요. 이 몸에 냉기가 가득할 때, 또 허한기를 보충할 때 흑염소를 권하기도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흑염소가 중년 여성에게 도움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. 바로 뼈 건강에 도움되기 때문입니다. 중년 여성들이 완경기가 되면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잖아요. 요즘 같은 겨울철엔 약해진 뼈 때문에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신경을 잘 쓰셔야 하는데요. 흑염소 진액은 중년에 무너진 뼈 대사 균형을 맞춰서 골다공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실제 한 연구에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흑염소 중탕 추출액 시료를 투여했더니 뼈 형성세포인 조골세포는 활성화되고 뼈 파괴세포인 파골세포의 증식은 억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정말 듣다 보니까 흑염소가 여기저기 쓰임이 참 많은데요. 근데 이렇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많으면 보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살이 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괜찮을까요?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요. 흑염소는 대표적인 삼저사고 식품입니다. 삼저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삼저사고가? 말 그대로 삼저, 즉 지방과 염분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요. 사고, 단백질, 칼슘, 철분, 그리고 비타민은 높은 식품이라는 건데요. 흑염소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지방 함량은 적거든요. 소고기의 지방 함량은 한 6.7%, 흑염소의 지방 함량은 1.1%,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. 그리고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흑염소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50.4%고요. 소고기가 46.6%로 흑염소가 좀 더 높았고요. 철분 함량은 소고기의 2배, 단백질은 1.5배 높을 정도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. 보아하니까 흑염소는 분변까지도 쓰는 정말 인간에게 너무 좋은 건강을 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거 한 잔 어떻게 맛을 볼 수가 없을까요? 자, 있습니다. 추운 날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맛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혹시 그러면 이 흑염소 진액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이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요. 열이 많은 체질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. 또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적정량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